안녕하세요 여러분, 홍태성입니다. 최신 기출문제 2011년도 10월 9일날 시행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입출력 조작의 시간과 입출력 조작이라 그러면 이제 인풋 아웃풋 디바이스를 뜻하는 거겠죠. 이제 기계적인 장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앙 처리 장치는 CPU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앙 처리 장치의 처리 시간과의 불균형을 보완하는 것은 무슨 장치인가라는 거죠. I/O 장치라는 거는 기계적인 개념이고, 그죠? 기계하고 CPU 중앙 처리 장치 같은 경우는 전자적인 개념, 전자장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계와 전자의 차이에서 오는 그 시간 차이를 갖다가 뭘로 극복하겠냐라는 거죠. 바로 채널이죠, 채널. 그러니까 정답은 이제 1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I/O 디바이스, I/O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서 중앙 처리 장치, 그 다음에 시간 차이 극복, 그럼 바로 채널 장치가 되는 거고요. 아울러 채널 장치 종류 3가지도 좀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셀렉터 채널이 있고 멀티플렉스 채널, 그 다음에 블록 멀티플렉스 채널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고소계 장치는 셀렉트 채널이다. 그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 두 번째 문제 2번 명령어 형식에서 첫 번째 바이트에 기억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인스트럭션이 명령이라는 뜻이 있는 거고, 포맷이라는 건 이제 형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맨 앞에 이제 OP 코드가 와요. OP 코드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OP 코드라는 거는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동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령 코드부라고도 하고, 또 연산자부 이렇게도 불러요. 그럼 이제 그 명령을 어디 가서 뭐 할 거냐? 주소가 나와야 되겠죠? 바로 오퍼랜드다라는 거죠. 자, 요렇게. 그래서 제일 처음에 OP 코드가 오고, 그 다음에 오퍼랜드가 온다. 그러니까 정답은 첫 번째 바이트에 기억되는 거는 OP 코드. 그래서 연산자부, 또 명령 코드부, 오퍼랜드는요, 번지부, 주소부 다 같은 뜻. 자, 이번에 정답은 4번이 되고요. 3번 가겠습니다. 3번 반가상기의 논리 회로도에서 자리울림이 발생하는 회로는 무엇인가? 자, 반가상기 하나 설계해야 되겠죠? 반가상기는 입력이 일단 2개요. A, B. 그 다음에 이제 S. 그 다음에 이제 C. 그래서 A, B는 입력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sum, S하고 carry는 출력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됐죠? 입력은 0과 0이 입력이 되고요. 0과 0이 입력됐는데 2개를 더해요. sum 0. 여기서 이제 S라는 거는 sum을 뜻하는 거고, C라는 거는 carry를 뜻하는 거죠. carry, 자리 올림인데. 자, 0하고 0 더했습니다. 0. 그럼 자리 올림 없어요. 됐고. 그 다음에 0하고 1이 들어갔다. 0하고 1 더하면 뭐가 됩니까? 1이 되죠? carry 없고요. 그 다음에 1하고 0 더하면요, 1이 되고, 자리 올림 없고. 자, 1하고 1이요. 1하고 1 더하면은 2가 되는 게 아니고, 왜냐면 이진수니까 0이 되면서 자리 올림 하나 올라가죠. 됐죠? 그러면 여기서 S는 우리의 관심사는 S예요. S라는 건 뭐냐면 얘예요, 얘하고 얘입니다. S는 그럼 이 앞을 봐야 돼요. 앞에 보셨죠? 앞에 보면은 0, 1이죠. 그럼 위에 쳐다보면 A가 0이고 B가 1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A의 바 B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죠? A, B죠. A, 그 다음에 그냥 B가 아니고 여기가 0이니까 B바가 되죠. 그래서 S는 A바 B 더하기 A, B바가 되죠.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익스클루시브 오어가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우리 이제 C 요 1인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앞에 보면은 여기죠? 1, 1이죠? 그럼 A, B가 되는 거죠. 그러면 S 같은 경우는 XOR이고 C 같은 경우는 AND 게이트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는 자리 올림이 발생하는 회로는 무엇인가 그랬으니까 AND 게이트가 되는 거죠. 3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이거를 한번 또 우리가 논리도를 한번 그려봐야 되겠죠. 일단은 아까 S 같은 경우는 뭐가 왔었다? XOR이 왔었죠. XOR이니까 이렇게 S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AND가 됐었죠. A, B 이렇게. 자, 그래서 반가상기 논리 회로도 에서의 자리 올림은 바로 AND고, 그러면 이 합은 S는 뭐다 그러면 익스클루시브 오어가 되는 거죠. 문제를 바꾼다면 S는 익스클루시브와 C는 AND. 문제에서는 이제 C를 요구하는 거니까. 자, 4번 가겠습니다.
기억장치 고유의 번지로서 0, 1, 2, 3과 같이 16진수를 약속해서 순서대로 정해놓은 번지는 무엇인가? 자, 0, 1, 2, 3, 4, 그 다음에 16진수, 그러면 절대 번지가 정답이 되는 거죠. 텍스트 그대로 시험지 나오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상대 번지라는 건 어떤 지정된 번지에서 얼마만큼 변이 떨어졌느냐, 그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게 상대 번지고, 필수 번지, 선택 번지 이런 말을 안 쓰죠. 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5번 가겠습니다. 5번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이진수 1011의 1의 보수는 어떻게 구하는가? 1의 보수는 어떻게 구한다? 0은 1로, 1은 0으로 무조건 바꾸면 되죠. 그러면 1011이니까 뒤에서부터 0, 0, 1, 0. 정답은요. 0, 1, 0, 0. 5번에 1번이 되겠네요. 2의 보수는 어떻게 구한다? 1의 보수를 구한 다음에 더하기 1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만약 2의 보수를 구한다 그러면 더하기 1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뒤에서부터 이제 더하면 1이 되는 거고, 나머지 더할 게 없죠. 그대로 내려오면 된다라는 거죠. 6번 가겠습니다. 6번 다음 진리표에 해당되는 게이트는 어느 것인가? 자, 0하고 0이 더해지면 0이 되고요. 0하고 1 더하면 1이 되고, 그 다음에 1하고 1이 아니고 여기가 0이죠. 자, 1하고 0 더하면 1이 되는 거고, 또 1하고 1 더하면 0이 돼요. 됐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무슨 게이트인가라는 거죠. 그러면 서로 다를 때 0하고 1 서로 다를 때 1이 됐고, 또 1하고 0 아까 여기 0이라고 그랬었어요. 다를 때 1이죠. 그러니까 서로 다를 때 1이 되는 거. 서로 베타적이죠. 베타적이라는 거. 익스클루시브. EXCLU SIV. 그래서 XOR이 되는 거죠. 서로 다를 때 1이 되는 거. 어떻게 그린다? 아까 우리 가상기 설계할 때 S 해당되는 거예요. 바로 이거죠. 그림 정말 잘 안 그려지네요. 자, 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1번 같은 경우는 무슨 게이트다? 엔드 게이트. 엔드 게이트고. 3번 같은 경우는 OR인데 앞에 not이 있죠? 그러니까 노아가 되는 거죠. 4번 같은 경우는 A가 들어가고 요게 이제 바가 되는 거죠. 곱하기 B의 바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C는 A 곱하기 B바. 자, 6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7번 가겠습니다. 7번 부울대수의 정리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A는 뭐냐면요. A에는 0을 넣을 수도 있고 1을 넣을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1 더하기 A는 가겠습니다. 자, A에다가 이제 0을 먼저 집어넣어요. 그럼 뭐예요? 1 더하기 0은요? 1이죠. 그 다음 1 더하기 1은요? 2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진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자리 올림이 있으면 0 되고 자리 올림 1 올라가는데 한 자리밖에 없으니까 그냥 1. 그죠? 그러면 1하고 0 여기 이 A 자리에 0도 넣고 1도 넣었어요. 번갈아 가면서. 그러면 1 더하기 0은 1이고요. 1 더하기 1은 1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1이에요. 똑같은 1 더하기 0이 들어가도 되고 1이 들어가도 되고 A는 여기는 뭐가 왔어요? 1이 왔죠. 그러니까 0이 들어가든 1이 들어가든 무조건 1이 왔죠. 그러니까 1 더하기 A는 A가 아니고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는 7번에 바로 1번이 틀렸네요. 이해하셨나요? A 자리에 0하고 1을 번갈아 가서 넣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2번도 한번 가겠습니다. 1 곱하기 A는 A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1에다가 0을 곱합니다. 1 곱하기 0 곱하면 1에다 0 곱하면 뭐가 돼요? 0이 나오죠. 그 다음에 1에다가 요번에 이제 A 자리에다 1을 넣어요. 1 곱하기 1은 1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는 1, 0하고 2 아무거나 오는 거 A. 결과가 0, 1 다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냥 A. 맞네요. 3번 또 가겠습니다. 자, A 자리에다가 아무튼 0하고 1을 집어넣으면 돼요. 0 더하기 0은 뭐예요? 0. 그 다음에 0 더하기 1은 1이죠? 마찬가지네요. 0, 0 더하기 A, A. 그러면 3번도 맞고. 4번도 갈까요? 0 곱하기 A에다 0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0이 나오는 거고. 또 0 곱하기, 아까는 이제 A 0 넣었으니까 1 넣어야 되겠죠? 0 곱하기 1은요? 0이죠. 그럼 여기 0, 여기도 A가 되는 거고, 0 나왔네요? 0 나왔네요. 그러니까 7번이 정답, 1번이 틀린 거죠? 이해하셨죠? 8번 가겠습니다. 데이터 전송 명령어의 기능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전송이죠, 전송. 첫 번째, 상수값을 레지스터 또는 주기억 장치로 전송해 준다, 전송. 또 스택에 저장된 값을 레지스터로 전송. 세 번째, 레지스터에 저장된 값을 스택으로 전송. 네 번째, 레지스터에 저장된 값을 연산. 자, 이건 국어시험 문제죠? 정답은요, 연산이죠, 연산.
8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맞으라고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틀리면 절대 아니 되옵니다. 아셨죠? 8번의 정답 4번이고요. 칠판 지우고 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9번 조금 올라갔네요. 다음 주소 지정 방법 중에서 처리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자, 다이렉트라는 거는 직접 빠른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거보다 더 빠른 게 있단 말이죠. 인다이렉트는 간접이니까 다이렉트보다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니까 느려요. 그런데 3번에 calculated라는 건 계산되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계산하니까 더 느리죠. 정답은 4번이에요. 여러분들 영어로 나와서 조금 아쉽지만 immediate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immediate address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번역하냐면요. 즉시 또는 즉시 주소라 그래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명령어 주소 부분에 있는 그 값이요. 그 자체가 실제 데이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소 참조하지 않죠? 그러니까 제일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immediate address 즉시 주소 또는 즉시 주소. 그러니까 즉시라는 말이 우리 빠르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9번에 가장 빠른 처리 속도는 immediate address다라는 거죠. 10번 아스키 코드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우리 아스키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거든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 for information interchange. 그러니까 미국 표준 코드예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 미국 표준 코드인데 for information interchange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그래서 이게 아스키 77맞게 통신도 못해. 그래서 얘는 7비트고요. 통신에 이용이 됩니다. 우리 암기 쏙쏙 아스키 77맞게 통신도 못해.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가겠습니다. 설명이 잘못된 거는 3개의 존 비트, 그렇죠? 디지트 4비트. 그래서 합쳐서 7비트 맞고 16비트의 코드로서 미국 아까 몇 비트라고 그랬었어요? 7비트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틀린 거죠. 10번의 정답 2번이고요. 통신 제어용으로 사용되다 맞고, 그 다음에 아까 아스키 77맞게 7비트, 그러니까 2의 7승 계산하면 128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문자의 최대 개수가 128개예요. 맞죠? 10번의 정답 2번이 되겠네요. 칠판 지우고 11번 가겠습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논리회로는 무엇인가 라는 거죠. 자, 가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불이 들어오려면 번쩍번쩍 불이 들어오려면 지금 그 X나 Y 둘 중에 어떤 숫자 하나만 눌러져 있어도 불이 들어오죠. 이런 걸 무슨 회로라고 그러죠? 우리 병렬회로라고 부릅니다. 그죠? 병렬회로는 그러니까 X나 Y 둘 중에 하나만 눌러져 있어도 불이 들어온다. 병렬회로. 그럼 뭐예요? 5화가 되는 거죠. 5화는 둘 중에 하나만 1이더라도. 그래서 5화 같은 경우는 00, 01, 10, 11 아니겠습니까? 자, 5화 처리해요. 자, 0하고 0, 0. 0하고 1하고 더해줘요. 1. 1하고 0 더하면요. 1. 1하고 1 더하면은 자리 올림이 있으면은 0 되고 1이 올라가는데 자리 올림이 없으니까 이제 여기다 1. 됐죠? 그러면 5화라는 건 둘 중에 하나만 1이더라도 둘 다 1이면 더 좋고요. 다 1이 돼요. 그러니까 불이 들어오는 거죠. 마찬가지죠. 둘 중에 하나만 1이더라도 불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5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ND 같은 경우는 무슨 회로예요? 직렬회로예요. 얘 같은 경우는. 직렬회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리냐면 얘처럼 생긴 게 아니고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스위치가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불 들어오는 거고. 그러니까 둘 다 내려가 있을 때, 둘 다 1일 때만 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직렬은 AND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병렬은 와, 그다음에 이렇게 생긴 직렬은 AND.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죠. 둘 중에 하나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니까. 12번 한 개의 입력선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2의 곱하기 n개가 아니고요. 2의 n승계의 위첨자예요. 위의 n승계의 출력선 중 한 개를 선택해서 출력하는 회로는 무엇인가? 일단 한 개가 들어와서 2의 n승계가 나가기 때문에 그 중에서 또 하나를 선택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가는 걸 선택하는 거는 멀티플렉서, 디멀티플렉서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많이 들어와서 하나 나가는 게 멀티플렉서거든요. 멀티가 많다는 뜻이니까. 근데 하나 들어와서 여러 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디멀티플렉서가 정답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인코더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제 2의 n승계가 나와서 n개가 나가요. 인코더가 무슨 뜻이 있다? 부호기. 그죠? 그렇기 때문에 2의 n승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걸 n개로 해주는 거고. 디코더 같은 경우는 무슨 뜻이 있다? 디코더. 해독하는 거죠. 그러니까 n개가 들어왔을 때
2의 n승계로 해독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개념 좀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13번. 제어장치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인가? 산술 및 논리 연산을 실행하는 장치이다. 제어장치요? 이거 연산장치 개념이죠. 맞으라고 주는 문제. 입출력 장치를 제어한다. 맞고요. 주기억 장치에 기억된 명령을 꺼내서 해독해 준다. 프로그램 카운터 PC라 그러죠.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갖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또 잘 알고 가시고. 명령 레지스터 IR이죠. 명령 레지스터 IR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제어장치 맞죠? 1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14번 가겠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컴퓨터의 주소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지어진다. 그렇죠? 뭐 201.104.4.1과 같이 4개의 필드를 끊어서 점으로 분리해서 나타내는 컴퓨터 주소는 무엇인가? 정답은요? IP 주소죠. IP 주소. 14번의 정답은 IP 주소. 15번 주소를 이 IP 주소를 사람이 알기 쉽게끔 영어로 바꿔준 게 바로 도메인 주소가 되는 거고요. 뭐 www.뭐뭐뭐.com 이런 것들, co.kr 이런 것들. 15번 주소를 지정하는 필드가 0번지. 자, 0번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바로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스택을 이용한다라는 것도 좀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1번지 같은 경우는 뭘 사용한다? ACC 누상기를 사용해요. 이것도 여러분들 A가 영어 알파벳 몇 번째? 첫 번째. 그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절대 안 까먹겠죠. 자, 0번지는 스택 이용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탑 포인트가 일으키는 오퍼랜드를 암시해서 이용하는 주소 방식은 무엇인가? 자, 묵시적으로, 그렇죠. 주소가 없지만 묵시적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택 포인터의 맨 꼭대기에 있는 그 포인터, 스택 포인터가 오퍼랜드다. 이렇게 묵시적으로 가는 걸 갖다 우리는 implied 모드라 그래요. 15번의 정답 1번이고요. 조금 어렵죠? 암시적으로, 묵시적으로 의미한다라는 뜻이에요. 아울러 스택, 리포, last in, first out이죠? last in, 마지막으로 들어간 놈이 첫 번째로 나오는 형태다.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들어갔고. 그러니까 얘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갔지만 첫 번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last in, first out, last in, 마지막으로 들어간 놈이 first out, 처음으로 나온다. 그래서 리포 구조, 스택 잘 알고 가셔야기 바랍니다.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0번지 스택, 이것도 중요하고 1번지는 ACC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16번. 이진수 23을 이진수로 변환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수학 시간에 배운, 산수 시간에 배운 대로 이렇게 할까요? 요즘 수학이라고 그러죠? 자, 23, 11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22가 되죠. 그러면 나머지 하나. 그 다음에 2로 2, 50, 나머지 1이죠? 그 다음에 2는 4, 나머지 1이죠? 2는요, 1은 2, 0, 나머지 0. 그럼 거꾸로 올라가야 된다 그랬었죠? 10111. 그럼 정답은요, 16번에 1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 8421 코드를 이용하셔도 돼요. 8421, 16 이렇게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16은 23이 되려면 16, 거기다가 이제 4 나오면 20이 되죠. 그 다음에 3이 되려면 얘하고 얘가 1이 되면 되고 8은 0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그럼 10111. 10111 거꾸로 올라간 거나 이렇게 푸나 똑같죠. 그죠? 10번의 정답 1번이고 17번 가겠습니다. 주기억 장치의 접근 시간과 CPU의 처리 속도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주기억 장치와 중앙 처리 장치 사이에 주중에 캐러가자. 그래서 캐시 메모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CACHE가 캐시가 까치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 캐시인데 은닉 장소라는 뜻이 있어요. 무언가를 몰래 숨겨놓는 은닉 장소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에 본사가 있고 부산에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매번 옮기기 힘들잖아요. 물건을. 그러니까 대전 정도쯤에다가 창고 하나 놔두고 여기는 맨날 옮기는 거예요. 대전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져가기만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캐시 메모리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중에 캐러가자, 주기억 장치와 중앙 처리 장치의 그 속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메모리. 17번의 정답은 캐시 메모리. 이해하셨죠? 아울러 캐시 메모리는 무슨 램을 쓴다? S램을 쓴다라는 것도 좀 여러분들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D램 같은 경우는 뭐가 필요하다? 재충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D 같은 경우 이렇게 홀쭉현인데 재충전하니까 배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18번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기능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기억 기능 맞고요. 산술 및 논리 연산, 제어 기능, 그 다음에 전달 기능이 있죠. 메모리 관리 기능은 없어요. 18번의 정답 2번이고, 여기가 전달 기능이 와야 된다라는 거죠. 전달 기능. 자, 우리 교재 다 나와 있는 내용이죠. 19번 가겠습니다. 디스크팩이 6장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사용해서 기록할 수 있는 면의 수는 몇 개인가라는 거죠. 디스크가 6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6장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맨 위에하고 맨 아래 부분 있죠. 여기서 글이 보이진 않겠지만 아래 부분은 안 써요. 여기는. 그럼 이제 여기에 헤더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헤더가 들어가서 있습니다. 그러면 6장이니까 위아래 두 개를 쓴다 그러면 12면이 나오는데 아까 맨 위하고 맨 아래를 안 쓴다 그랬잖아요. 그 빼기 2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정답은요? 10개가 되겠죠. 19번의 정답은 3번. 자, 20번. ABC에 대한 출력 Y의 값은 무엇인가? 여기 AND죠. 그럼 A하고 B하고 AND가 돼야 되는 거고, 여기 O 낫 아니겠습니까? 낫이니까 요건 C가 들어가고, B가 이렇게 쭉 가면서 B의 바가 되죠.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B의 바를 이렇게 해도 되고, B의 바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얘는 오하잖아요. 그러니까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AB 더하기 B바 C가 되겠네요. 그럼 정답은요. 그러니까 Y는 이렇게 해야 되니까 20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자계산기 구조 일반 문제 풀이 20개 해드렸고요. 우리 패키지 10문제 맞아? 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30문제씩 우리가 총 60문제인데 30문제씩 풀이를 좀 해드릴게요. 프레젠테이션의 흐름을 기획한 것은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은 시나리오죠.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개체라는 거는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의 개개 요소를 뜻하는 거고, 그죠? 슬라이드라는 거는 화면 전환 단위, 기본 단위다라는 거. 22번 스프레드시트의 기능과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데이터 연산 결과를 사용해서 연산 결과를 사용자가 다양한 서식으로 자유롭게 표현 가능하고요. 맞아요. 입력된 자료 또는 계산된 자료를 가지고 여러 유형의 그래프, 차트 작성할 수 있고. 세 번째, 동영상 처리 및 애니메이션 효과를 구현할 수 있다. 스프레드시트, 엑셀 이런 거 아직 안 되죠. 22번의 정답 3번이고요. 특정 자료의 검색, 추출 및 정렬 가능하죠. 필터도 가능하고. 목표값 찾기, 여러분들 뭐 시나리오 다 가능하죠. 피벗 테이블 다 기억나시죠? 23번 SQL의 DML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매니플레이션, 그래서 데이터 조작 언어죠. 조작하는 거죠. 조작한다는 건 인설트, 삽입, 그 다음에 셀렉트, 검색, 업데이트, 갱신, 그렇죠? 그 다음에 딜리트, 삭제 이런 것들인데 해당되지 않는 거는 크리에이트죠. 크리에이트 같은 경우는 정의하는 언어, DDL이죠, DDL. 그래서 크리에이트라는 건 작성하다, 창조하다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나 테이블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ALTR, alter, 뭐 하는 거예요? 변경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DROP, 드랍, 테이블이나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삭제해 주는 거. 잠시 후에 또 문제로 나오니까요. 그때 또 풀기로 하겠습니다. 자, 24번 위로 올라가야 되겠네요. 24번 제품명과 단가로 이루어진 제품 테이블에서 단가에 대한 내림차 순으로 검색하고자 한다. 일단은 정렬할 때 사용되는 명령어가 ORDR 그 다음에 뭐뭐에 의해서 해라. 그러니까 오더 바이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오더 2 그냥 오더는 틀려요. 이러면 정답은 그냥 바로 나오는 거고요. 내림차순 같은 경우는 DESC, 오름차순은 ASC죠. 그러니까 여기서 셀렉트 제품명하고 단가를 검색해라. from 제품이란 테이블에서 from 테이블이죠. 테이블에서 오토바이 단가가 뭐의 순서에 의해서 단가가 내림차순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오토바이 그 다음에 여기는 DSC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오토바이 이렇게 해오세요 여러분들. 25번 SQL에서 상품 테이블을 삭제하고자 할 때 아까 삭제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 뭐예요? 드랍이죠. 드랍. 그러니까 테이블이니까 드랍 그 다음에 테이블 다음에 상품이란 테이블 이름이 와야 되겠죠. 딜리트, 얼터, 위레이즈 정답은 드랍 테이블 상품. 칠판 지우고 26번 가겠습니다. 26번 다음 내용을 실행하는 SQL 문장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일단 주문 테이블이죠. 그러니까 from 테이블이 되는 거고, 그죠? from 주문이라고 올 수도 있고 여기 purchase 이렇게 오겠네요.
그럼 이제 삭제하는 명령어는 딜리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kill 나머지 딜리트예요. 그럼 딜리트 from 상품명 purchase 나왔네요. 그럼 when이요? when입니까 진짜 그죠? 분명히 사과니까 이게 조건. 그러니까 where 절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where 아이템이 사과인 거를 그 테이블 갖다가 딜리트해라. 그러니까 26번의 정답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delete from 테이블명, 그 다음 where 조건명. 27번 3단계 스키마 종류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외계내죠, 외계내. 외계내. 그러니까 정답은 관계 스키마. 이부자리를 외계내. 그렇게 머릿속에 또 암기 쏙쏙 넣어두시면 되죠. 외부 스키마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서브 스키마 또는 뷰라고 하고, 내부 스키마는 또 물리적인 개념이죠. 개념 스키마는요, 그냥 스키마. 그래서 논리적인 입장이다. 논계. 그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죠. 자, 28, 29, 30. 세 문제 남았네요. 자,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그죠? 우리가 세 문제 풀고, 다음 시간에 또 31번서부터 풀이해 드릴 거니까. 자, 28번. 다음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 순서다. 옳은 것은 무엇인가? 일단 요구 분석이 제일 먼저 와야 되는데, 이제 문제에서는 없어요. 요구 분석이 제일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적인 설계를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으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물리적인 설계를 하죠. 그래서 요개 논물, 요즘 개구장이들은 논에서 물놀이 합니다. 그렇게 또 암기 쏙쏙 외우세요 그랬었죠. 그러면 개논물, 요개 논물, 기역, 니은, 디귿 그대로가 되겠네요. 2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29번 스프레드시트 작업에서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경우에 한 번의 명령으로 자동화시키는 거는요. 정답은 매크로, MACR로. 매크로가 우리가 무슨 뜻이 있냐면 라지 또는 빅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자그마한 작업들을 모아서 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작은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실행시키겠다, 자동화시키겠다, 바로 매크로예요.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30번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장점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데이터의 일관성 유지라든가 그 데이터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 다 좋죠? 데이터의 중복을 최대화? 그걸 안 하려고, 최소화하려고 하는 건데요. 데이터베이스 목적이. 3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또 우리 기출문제 60문제 중에서 일단 30번까지 풀이해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31번서부터 문제 풀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문제 풀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